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해 설명 좀 하는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호르몬 치료제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호르몬 치료 자체가 유방암을 더 키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최근 논문에서는 그 갱년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고 또 얘기를 논문에는 하는데 그게 뭐 대규모 논문이니까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반박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외부에서 호르몬이 자꾸 들어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니죠.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경우는 근데 그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방암 발생률은 증가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데이터니까. 그럼 이 호르몬 치료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말 그대로 갱년기가 심한 경우들. 네. 유방암에 상관없이 유방암은 왜냐면 뭐 거리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근데 네.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갱년기가 심하면요 엄청 힘들어요. 집안의 평화가 깨지거든요. 그 보세요, 뭐 와이프는 맨날 짜증내지 그러면 남편 가만히 있겠어요. 당하고 있는 애는 지금 공부할 나이에요. 그 나이가 한참 뭐 고2, 고3 막 이럴 때인데 그럼 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조용하게 넘어가실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장기간 쓰는 것보다는 단기간 필요할 때는 쓰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갱년기 증상에서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제 알젤릭정을 먹고 있는데 이게 유방암 발병률은 미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들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시키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더 발생은 높아지는 거죠. 네. 예, 제 목소리가 좀 작나요? 이게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저요. 네. 진행자가 좀 크게 얘기할게요. 보통 이제 유방암은 기다려도 된다고 믿는 환자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좀 기다려도 된다는 게 뭐죠? 늦게 가도 돼.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요즘 인터넷상으로 보면 내가 음식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유방암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치료 혹시 사례 중에 늦게 와서 병원에 늦게 와서 후회하시는 분들 뭐 이런 사례 있으면 좀 말씀 주세요. 늦게 와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본인이 자연 치료하겠다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게 그런 이제 경우가 많대요. 되게 잘못된 건데 이제 젊은 여성이 특히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방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여자의 상징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술이라든지 뭐 항암, 방사선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게 싫기 때문에 놓치는데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자연 대체약으로 낫는다고 하는 경우들 거의 없어요. 사실. 그리고 오히려 병만 키워갖고 더 키워서 더 상태가 나빠지고 유방암은 정말 미세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치료를 적절하게 빠른 시간에 안 하면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뼈전이라든지 뇌전이라든지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은 그때는 정말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죠. 여러 암들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수술이라든지 뭐 항암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까지 챙기지 못했던 방법들로 내 건강을 챙겨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서 내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많은 질병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긴 하지만 암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거는 확연하게 좀 생각을 바꾸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미 좀 진행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세포 하나가 우리가 발견하기 좋은 한 0.5cm에서 1cm 정도까지 되는데 7년에서 한 8년 정도, 뭐 많게는 9년 정도까지 이제 걸린다고 보는데 0.5에서 1cm 되는 암이 2cm가 되는 데는 채 1년이 조금 더 넘거든요. 그리고 3cm가 되는 데는 몇 달 안 걸려요. 그만큼 이제 크게 어느 정도 돼버리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면은 퍼진 장기의 기능이 또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일 흔하게 가는 게 간이에요. 대부분의 암들이. 근데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간 해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암을 치료를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먹는 걸로 고쳐보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체의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시간을 좀 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태에서 적절한 현대의학적인 치료로 좀 빠르게 치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벌고 그 다음 내 생활 습관을 고쳐도 괜찮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을 하실 때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같이 추가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단독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체의학을 선택하는 이런 단독적인 방법보다도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본인한테 맞도록 교정을 하고 전략을 잘 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좀 내용으로 와닿는 실질적으로 그런 환자분들 중에 이런 환자분한테 이렇게 권했더니 참 좋았어요라든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해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그렇죠.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럽구나. 한데 항암의 부작용들 특히나 이제 항암의 이제 부작용들이 대개는 이제 뭐 머리 빠지고 뭐 피부가 이상해지고 손끝 발끝이 저리고 뭐 식욕이 별로 없고 자꾸 토하고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원장님 지금 하시지만 비타민 C로도 항암 부작용은 굉장히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항암 치료에서 암을 좀 공격을 하고 나머지 정상세포들은 잘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비타민 C 요법 같은 것들을 같이 하시면 아무래도 쉽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항암 치료 스케줄에 그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다른 환자분들은 다 비실비실 하신데 비타민 C 맞는 환자분들은 쌩쌩하시거든요. 그럼 유방암에도 메가비타민 요법이 도움이 되죠. 굉장히 도움이 네. 되죠. 우리 사무엘 조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 고신대에서 이제 2014년 12월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어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군은 이제 비타민 C 썼고 다른 대조군과 이제 안 썼던 군을 비교했더니 비타민 C를 썼던 군이 재발률을 많이 막아줬더라 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다른 암은 보통 1기든지 2기든지 초기면은 사실 항암이랑 방사선을 안 해요. 근데 유방암은 초기든지 뭐 3기, 4기가 되든지 저자는 수술과 더불어 항암 방사선을 한다는 거죠. 왜? 전이나 다른 것들이 또 잘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의 항암제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유방암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치료 결과는 좋아졌는데 부작용이 늘어났더라. 그 부작용 중에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심장 독성이에요. 그 항암제 쓰고 있는 아드리아마이시라든지 보통 그게 빨간 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F라든지 허셉틴 같은 게 심장 독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그 영양제가 있어요. 심장을 보호해주는. 그거를 먹었을 때 그 독소가 생기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이게 여자분들이 유방암은 굉장히 그 죽는 거와 다르게 자기가 유방을 하나에 건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다른 암보다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그럼 우울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수면이도 장애가 오고 그러니까 피곤이 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그리고 다른 암들은 몸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유방암은 먹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멀쩡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더 큰 상처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위 가족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미적인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천천명력이 되어질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대에서 암 제2위라는 게 참 충격적이네요. 여기 질문 중에요. 닥터 영자원과 닥터 김준영의 힘이 되는 기능이야? 화이팅! 감사합니다.